네,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총 4문제고요. 4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0번 문제는 요약을 하면은 이제 첫째 날에는 1개, 뭐 둘째 날은 2개, 뭐 100번째 날에는 100개의 돌을 쌓는데 그게 이제 계속 쌓다가 K번째 날이 됐을 때 이제 총 몇 개의 돌을 쌓았을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뭐 둘째 날이 되었을 때는 첫째 날 1개를 쌓고 둘째 날 2개를 쌓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3을 출력해야 되는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는 뭐 K를 뜻하는 정수 하나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제 모든 돌의 개수를 그냥 출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문제는 이제 반복문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저는 이제 제기 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메인 함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int n, 아까 인풋으로 숫자 하나를 입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n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scanf를 통해서 이제 입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기 함수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재기함수를 짜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지만 저는 문제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생각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첫째 날엔 하나 쌓고 둘째 날엔 2개 쌓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K번째 날에는 K개를 쌓고 K-1번째 날에는 K-1개를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탈출 조건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첫째 날에는 1개를 쌓고 당연히 그 전에는 이제 안 쌓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num이 0이 됐을 때 리턴 0 한마디로 이제 1보다 전에 돌아갔을 때 이제 탈출 조건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바닥 조건을. 그리고 이제 이 int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는데 이 result라는 변수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내가 이제 얼만큼 쌓았는지 총 이제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변수거든요. 한마디로 이 값이 이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어떻게 넣어주게 되느냐. K개를 쌓았을 때는 이게 K번째 날에는 K개를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넘이라는 날에는 넘개의 돌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이라는 값을 더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있던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겠죠. 그게 어떤 것이냐. 이제 이전 상태였던 이제 내가 K번째 날이니까 K-1번째 날을 이제 봐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call num-1 현재는 여기선 K가 아니라 num이기 때문에 recall num-1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게 되면요. 이제 이거 이전의 결과에다가 나는 num이라는 값을 더해서 이것을 리절트에 저장을 할 것이고 그것을 반환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를 지금 메인 함수로 돌아갔을 때 answer에다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세한 작동 결과를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num이 3일 경우에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num이 3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탈출 조건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탈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리절트라는 애를 선언을 해주고 리절트라는 애를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제 num이 현재 3이기 때문에 recall 3-1 더하기 3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recall 3-1이라는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recall 3-1이기 때문에 현재 num의 상태는 3이 아닌 2가 됩니다. 2가 되고 그 다음 탈출 조건 확인하고 그 다음 리절트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의 값에는 recall 2-1 더하기 num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recall 2-1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죠. 다시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num이 2가 아닌 1이 됩니다. 하나 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num이 0일 때 return 0. 여기도 어차피 탈출 조건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절트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절트 값에는 리컬 1-1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리컬 함수가 또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num이 1이 아닌 0인 상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if num은 0일 때 return 0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탈출 조건이 되면서 이 뒤에 부분은 싹 무시가 되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해줬습니다. 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num이 1인 상태로 돌아가서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일단은 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지금 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0 더하기 1, 리절트에는 지금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것이고요.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겁니다. 어디로? num이 2일 때로. 그러면서 지금 여기 값이 지금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고 1 더하기 2 리절트에는 3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이 반환이 되면서 여기에 3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리절트에는 3 더하기 3 총 6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것이고요. 네, 6이라는 값이 리컬 3을 호출을 했을 때는 반환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고요. 네. 이 코드를 그대로 따라 치셔도 좋으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거꾸로 지금 코드를 짠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방법을 거꾸로 해서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1부터 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방법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2807번 피보나치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이제 예제를 보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A1이랑 A2는 1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0은 0이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편의상. 그 다음에 이제 A3 같은 경우에는 A1 더하기 A2의 값인 1 더하기 1, 2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A4에는 이제 1 더하기 2 값인 3이 저장이 되고요. A5에는 A3 더하기 A4, 2 더하기 3, 5가 저장이 되고요. A6에는 A4 더하기 A5, 3 더하기 5, 8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인풋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네요. 지금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3이 주어지면 총 3번을 입력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20 이하의 정수 n이 하나씩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을 저장했을 때는 1이 출력이 돼야 되고 5를 입력을 받았을 때는 5가 출력이 돼야 되고 7을 입력받았을 땐 13이 출력이 돼야 하는 이런 코드를 짜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코드를 보면서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t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t를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반복문을 통해서 t번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제 숫자 하나를 입력을 받게 되었었죠. 아까 문제를 읽어보셨을 때. 그래서 int n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n을 입력을 받습니다. scanf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기함수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해내야 되니까 제기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기함수를 구현을 할 때 바닥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이걸 잠깐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전 상태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아까 제가 뭐 A7 같은 경우는 A6 더하기 A5죠. 그러면은 만약에 A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N 같은 경우에는 AN-1이랑 AN-2의 합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이전 상태를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점화식이 됩니다. 네, 지금 내가 원하는 이 AN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AN-1 값과 AN-2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것이 결국에는 AN-1이 리컬 num-1로 그리고 AN-2가 리컬 num-2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거의 두 개 합이 리절트로 저장이 되고 그 값이 반환이 되는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기본 베이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탈출 조건은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할까요? 이게 이제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탈출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 시작 혹은 어디에 끝을 탈출 조건이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닥 조건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탈출 조건이 입에 붙어서 탈출 조건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탈출 조건, 뭐 바닥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AN-1, AN-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까요? 네, A0과 그리고 A1 이 두 개의 값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두 개의 값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수학에서도 그냥 미리 설정을 해두고 가요. 네, 이 값들이 결과적으로 탈출 조건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요 부분인데요. 네, 리턴 0일 땐 0을 리턴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A0에다가 0을 넣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A1이 넘이 1일 때 리턴 1을 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A1에 1을 넣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 조건을 설정을 해주면서 이제 리컬시브 함수의 정의는 끝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컬 n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num 대신에 n이 들어가게 되고 n-1, n-2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n-1일 때 또 다시 n-1, n-2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A1과 A0에 가까워지면서 A1과 A0이 되었을 때 리턴을 해주면서 이제 그 값들을 다시 또 이제 더해서 리턴 해주고 뭐 리절트를 해서 그 값을 answer에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ans를 출력을 해주면서 이 풀이는 이제 이 코드는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시면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도 반복문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재기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2808번 팩토리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이란 이제 뭐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네요. 1부터 그 수보다 작거나 같은 양의 정수를 모두 곱한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네. 그래서 이제 인풋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집니다.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주어져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총 3번의 입력을 더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 이하의 양의 정수 n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3, 6, 17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웃풋.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제 테스트 케이스마다 뭐 n의 팩토리얼 연산 결과를 출력을 하는 대신에 정답이 인트 범위를 넘어갈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트 범위보다 커지는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2808번 풀이인데요. 입력에서 받았듯이 지금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t가 지금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scanf를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을 통해서 이제 t번만큼 반복을 하면서 n을 입력받고 이제 그 n을 이제 재기함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결과값을 도출을 해내겠죠. 근데 아까 문제의 아웃풋에서도 나왔다시피 인트 범위를 결과값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트 범위보다 더 큰 범위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롱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기함수에서도 인트 범위가 큰 값을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 값도 롱롱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저장하는 리절트라는 값도 이제 롱롱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저장할 ans라는 것도 메인 함수에서 롱롱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롱롱은 출력을 할 때 %d가 아닌 %lld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제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재기함수를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팩토리얼 문제는 사실 이제 피보나치보다 조금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롱롱 범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사실 이 인트를 다 롱롱으로 바꿔주셔도 되는데, 이 퍼센트 D 대신에 LLD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고. 근데, 뭐, 롱롱이 인트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어, 그냥 맞춰서 잘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팩토리얼, 재기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은 얘도 이제 거꾸로 돌아갈 거예요. 1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n부터 n-1, n-2, n-3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도 대충 점화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n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an-1이죠. 네, 이게 기본적인 팩토리얼의 수학적인 점화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제 재기함수로 바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 팩토리얼 n-1. 지금 여기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n 대신에 지금 num이 들어가는 건 여태까지 계속 했던 거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int num이기 때문에 네, 팩토리얼 n-1이 되고 곱하기 여기 n 대신에 num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값을 롱롱 리절트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탈출 조건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탈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 수학적인 정의로 봤을 때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A1일 때 1이다. 이것이 이제 원래 수학적으로도 팩토리얼을 정의할 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탈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num이 1일 경우에 이제 1을 리턴을 해준다. 이것으로 탈출 조건을 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지금 num 같은 경우에는 int형이지만 이제 result 같은 경우에는 꼭 롱롱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41번 뭐 김고리스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일반 팩토리얼이랑 다르게 조금 계산이 중간에 조금 틀어지죠. 네,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그냥 5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12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5팩토리얼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6팩토리얼을 구할 때 120이라는 숫자가 이제 5팩토리얼인데, 거기서 원래 일반적인 팩토리얼은 120에서 6을 곱해서 720이 나와야 하지만 120이라는 숫자가 이제 6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눠서 720이 아닌 220으로 만드는 이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7 팩토리얼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이전의 값 20에다가 7을 곱해서 140을 만들게 되고, 뭐 이렇게 쭉쭉 가다가 또 뭐 n으로 나눠지는 게 또 생겨버리면은 나누면 됩니다. 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독특하게 팩토리얼을 구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인풋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 개수 t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만큼 n을 입력을 받습니다. 이제 아웃풋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을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네, 그럼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풀이를 보시면은 일반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고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 개수만큼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을 입력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일반적인 팩토리얼 푸는 거랑 똑같죠. 네, 여기까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리커시브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리커시브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시브 함수는 이제 원래 일반적인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an은 an-1 곱하기 n이죠. 근데 이제 이 김고리의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an-1이 지금 나눠지는지 n으로 나눠지는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나눠질 경우에는 a n-1 나누기 n이 될 겁니다. 이게 a n이에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팩토리얼을 구하는 과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리절트에다가 이전의 값을 일단 저장을 하게 되네요. 네. 한마디로 요게 지금 리절트가 a num 마이너스 1의 값을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얘가 나눠 떨어질 경우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나눠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그 값에다가 현재 n의 값, 지금 num 값이죠. 그 num 값을 곱한 것을 그냥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나눠 떨어질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경우는 나머지가 0이랑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절트와 num을 나눴을 때 나머지 연산이죠. 이 퍼센트가, 이 퍼센트는 지금 나머지 연산입니다. 나머지가 0이 될 경우, 즉 나눠 떨어진다는 경우죠.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눠 떨어질 때는 리절트에다가 num을 나눠준 값, 한마디로 요 값이 됩니다. 그렇게 이 두 개의 지금 뭐 이전 상태를 지정을 해줬으니 이제 탈출 조건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탈출 조건은 당연히 A1일 때, 네, 팩토리얼 같은 경우도 아까 1일 때 시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1일 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num이 1일 경우에 리턴 1을 해준다. 네, 이렇게까지만 해주면은 지금 이 풀이는 사실 끝난 겁니다. 사실 생각보다 좀 간단한 문제였죠. 뭐 중간에 조금 이 부분이 이제 한번 꼬이는 문제였지만, 네,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2087번 피보나치 1번이랑 2088번 팩토리얼 문제를 재기함수가 아닌 반복문으로도 짤 수 있다고 이제 아까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개의 코드는 이제 반복문으로 짠 코드거든요. 대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87번 얘는 이제 피보나치 문제인데요. 똑같이 입력은 이제 t로 받고 테스트 케이스 개수, 그 다음에 반복문 t번만큼 돌면서 이제 숫자 n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기항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A0과 A1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2랑 프리1 얘가 결과적으로는 A0, A1이 됩니다. 네, 이거를 알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A2부터 구해야겠죠. A2는 결과적으로 A1과 A0의 값을 더한 것을 이제 A2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2와 프리1 값을 더한 것, 그것을 컬이라는 것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프리2랑 프리1의 값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A2가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A3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0은 필요가 없고 A1과 A2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1이 n-1이 1의 값을 저장하는 것이고 A, 그 다음에 프리2가 an-2의 값을 저장을 하게 지금 여기서 코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가 n-2가 될 것이고 이 새로 정의된 컬이 n-1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프리 1과 프리 2의 값을 바꿔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i가 n까지 도달을 했을 경우에, i가 n까지 도달을 했으면은 프리 1에는 아까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 했죠? a n-1 값이 저장이 됐었고, 얘가 a n-2 값이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n-1과 a n-2 값을 더한 결국에 이 컬의 값이 a n 값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n 값을 n번만큼 반복을 한 다음에, 여기 n까지만큼 반복을 한 다음에 이 값을 출력을 해주면은 피보나치 문제는 이렇게 반복문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808번 팩토리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팩토리얼은 아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다 했던 부분이 인트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롱롱 리절트는 1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고 시작을 할게요. 네. 얘 같은 경우가 지금 A1이에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선언을 하고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 while문을 통해서 t번만큼 테스트 케이스 개수만큼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n을 입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데, 뭐 여기서 i가 1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뭐 i가 2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아까 이제 an을 구할 때 an-1에다가 그냥 n을 구하면, 그러니까 n을 곱하면 되는 이런 점화식이 아까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이 리절트의 값에 이제 계속 저장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될 거냐? 이제 이 리절트랑 다른 리절트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리절트 여기서 1부터 시작을 하죠.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1일 때는 이제 1 곱하기 1이 되면서 리절트에 1이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i가 1 증가해서 i가 2가 됐습니다. 리절트에 1 값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i에 2가 저장이 되면서 1 곱하기 2 리절트가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를 한번 지우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절트가 2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리절트가 2고 i가 3이 됩니다. 이래서 6이 저장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n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 리절트 결과값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출력할 때도 리절트가 롱롱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printf 할 때도 %LLD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서 이제 뭐 기본 문제는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반복문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을 반복문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반복문으로도 풀 수 있는데, 뭐 재기함수와 반복문의 뭐 약간 서로 편리한 점 때문에 이제 서로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반복문을 언제 사용을 하는지, 재기함수를 언제 사용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따로 표시를 했는데요. 정확히 몇 번 수행이 될지 예측이 가능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K번만큼 수행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반복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뭐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당장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 조금 중간중간에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재기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컴프실 문제를 과제를 해결할 때 뭐 이거를 뭐 반복문을 사용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재기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몸체 코드만 잘 짜놓으면 알아서 이제 스스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편리한 점이 있고요.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작은 문제를 결과를 알아야 할 때 주로 재기함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네요. 5가지 사실이. 여러분들이 재기함수랑 반복문 중 하나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도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2가지 방법을 다 좀 편하게 체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